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날이라서 휴장이고요. 대신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빌리언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테슬라 주가를 예측해보면 이번 주 테슬라의 주가는 대박일 듯 합니다. 테슬라가 언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지는 확실히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40% 정도 수익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1.5빌리언 투자해서 40%면 6억 달러는 벌어들인 것이죠. 오늘 또 비트코인 올려주는 뉴스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4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고요. 잭 도시 트위터 CEO도 260억 가치의 비트코인을 기부해서 가상화폐 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퍼, 마스터카드, 뉴욕 멜론은행, 페이팔, 스퀘어 같이 비트코인과 연계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 가격 방어가 수월해지는 거고요. 이번 주는 4일밖에 장이 열리지 않지만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겨버렸을 지표이지만 요즘같이 부양책으로 주가가 상승해 있는 장에서는 지표 몇 개만 잘 못 나와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16일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작년보다는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 발표. 여기서 중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이고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으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고 연계돼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니까 17일 발표도 중요합니다. 18일은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경기 회복되고 보험 청구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잘 나올 듯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일 듯합니다. 19일에는 2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되고요. 작년에 대비해서도 긍정적일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망치가 긍정적인데 혹시나 특별하게 높거나 낮은 수치 나오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테슬라 인도 남부 카르나타 공장 설립이 확정되면 화요일 주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테슬라 판 사람들은 이미 다 판 듯 하고요. 이제는 큰 리스크 없이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중에 약속했듯이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테슬라보다 더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 플라잉카 제조업체인 이항이고요. 에어 모빌리티 관심 있는 분이라면 관련 산업이나 이항 업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이라는 리스크 말고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테슬라, 애플, 아마존 행보장 오니까 또 성질 급한 형님들 공매도 이슈난 게임스탁, AMC, 제이테슬라, 루시드, 스펙 합병설 나오는 CCIV, 처칠 캐피탈, 그리고 플라잉카, 이항까지 소형주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여기 예타원 자료만 봐도 테슬라, 애플, 아마존, 우량주 제외하고는 이항이 거래량만 7위이고 순매수도 1억 달러를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타원 보관 규모가 지금 4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이항 시총의 전체 유통 주식의 10%에서 13% 정도는 한국인이 보유한 기업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한국 기업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 여의도, 대구, 제주에서 모두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번 테크주 횡보장에 이항의 재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난주에만 이항은 3일 연속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항이 유럽 진출한다는 뉴스도 나왔고 또 중국 내에서 폭스바겐이 플라잉카 협력체 찾는다는 이슈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항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에어 모빌리티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GM, 현대차 그리고 내연기관차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요. 또 일론 머스크도 로드스터, 호버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면서 플라잉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론 정도의 상상력이면 플라잉카 사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항의 인기가 이번 달 들어서 더욱 탄력받는 것은 아크인베스트에서 발표한 2021년 빅 아이디어 PPT에서 드론 딜리버리를 언급했는데요. 이 자료는 아크인베스트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크에서도 우주산업 섹터 ETF 조성을 위해서 드론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아크가 이야기하는 드론 시장을 보면 배송용 드론이 물품과 사람의 이동에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발전으로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이 드론 발전을 가속화하고 이런 드론의 산업이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하면서 여행시간 단축, 사람들의 구매 행동 변화,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드론 배송 시장의 매출 규모
규모가 배송으로 인한 매출은 275빌리언, 드론 기체 차체의 매출은 50빌리언, 드론을 통한 매핑 수익은 12빌리언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 빅 아이디어 자료 척장은 드론을 이용한 에어택시에 관한 내용이고요.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에어택시와 에어 앰뷸런스가 가능해지고 머신러닝의 기술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져서 비용이 축소될 것이다. 지금 여기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약 12마일 정도의 비행거리인데 이 12마일 거리를 드론으로 비행 가능한 거리를 예측한 것이고요. 2020년 이후부터 충분한 배터리 용량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에는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작해서 운행한 가격과 자율주행으로 10마일 갈 때의 가격을 비교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현실화되면 97%나 가격이 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각주를 보면 각종 법안이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30년까지 드론 배송이 이커머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코로나로 이커머스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크는 드론 배송이 전체 소포 배송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025년에는 드론 배송이 13%, 2030년에는 40%로 급성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도 115빌리언 정도로 커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아크가 분석하는 드론이 가진 미래 성장성에 대한 예측 금액을 보면요. 아크가 생각하는 드론 성장의 핵심은 드론 배송, 드론 하드웨어 판매, 드론을 통한 매핑,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배송용 드론입니다. 배송용 드론의 발전으로 물류비 절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부가가치가 드론 자체 판매와 더불어서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에어택시보다는 배송용 드론의 성장성을 더욱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한 기업 자체를 보면요. 시총이 요즘 주가가 올라서 7조 정도인데 평균 4조 정도의 규모로 코스닥 상장 기업 정도로 거의 스타트업 수준이고요. 이항이 발표한 2021년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요. 2040년까지 에어 모빌리티 시장이 1.5 트릴리언으로 커지고 낙관적으로 자율항공기 시장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항이 하려는 게 아크가 말하는 것처럼 드론 제작으로 배송도 하고 에어 모빌리티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 관리, 에어런 미디어 솔루션, AAV, 자율주행 에어 차량, 대규모 AAV 관리 및 운영, 베라포트, 착륙지와 충전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항이 혁신적인 기업이긴 한데 시총이 지금 4조에서 7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추려면 100조 이상은 더 가야 될 듯 하고요. 스타트하는 기업치고는 꿈이 큰데 실제로 잘하는지 한번 보면요. 이항의 메인 드론이 EH216이고요. 2명이 이동 가능한 드론이고 또 EH216F 이것은 소방용 드론입니다. 불 끄는 거고요. 그 다음 물류 전용 드론, 자석 1개짜리 1인용 드론, 그리고 팔콘 대형 드론, GD 촬영용 드론 이런 상품을 가지고 AAV 자율주행 컨트롤 센터에서 운행 보조해주고 베라포트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크도 이야기하지만 사람 운송이나 에어택시 같은 경우는 현존 배터리 기술이 제약이 많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는데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항 홈페이지에서 너무 작게 보여서 다시 한번 크게 키워봤는데 이항의 문제점이 여기고요. 최대 탑승 무게는 220kg이고 이동 가능한 거리는 약 35km, 최고 속력은 130km/h입니다. 즉 최고 속력으로 달리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항이 사람 탑승하는 드론 가격이 4억 원대인데 30분 주행이 가능하다? 최고 30분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테슬라로 배터리에 정통이 난 우리들한테 딱 체크 당하죠. 지금 테슬라 모델 S 배터리 용량이 100kW인데 충전하는데 1시간 걸리고요. 옆에 우포도 하려는 플라잉카 배터리가 150kW로 100km 주행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항의 배터리는 100kW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무게가 100kW당 1톤씩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현재 배터리 기술로 이항이 1시간 이상씩 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크도 얘기하듯이 10마일, 20마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배터리
배터리가 가장 상용화의 문제이고요. 드론 기체의 안정성은 헬리콥터부터 중국의 DJI까지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은 지금 보면 30분 날고 충전만 1시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니오 전기차에서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가 1000km 간다고 발표도 했지만 그 배터리가 나와봐야 알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나왔다고 쳐도 지금 배터리 수준으로는 1시간 이상의 운행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이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항의 CEO 후화즈입니다. 한국뉴스 2017년도 찾아보니까 후화즈 이분이 중국 1등 명문 칭화대 출신이고 북경대 칭화대 명문대생이 모여서 이 항을 창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바이두에서 이분 이력을 검색해 보니까 검색이 아예 안 되고요. 공식적인 오피셜로 이분이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디서 일해서 스타트업을 언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못 찾을 수도 있는 건데 혹시나 CEO 자료 미국 한국 거 말고 중국 바이두 오피셜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은 한국하고 다르지요. 한국은 서울대가 아닌데 서울대라고 만약에 했다 이러면 욕먹고 심하면 벌금형이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사형이 존재하고요. 법이 엄격합니다. 또 중국인 사이에서 후화즈가 칭화대 명문대 출신이 아니다. 링크드인에서 청와대 동문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 뉴스에서 이분이 칭화대를 15살에 입학한 천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서 청와대에 입학했다면 천재인데 이렇게 관련 뉴스를 찾기 어려운 것은 조금 의심이 듭니다. 리오토 CEO처럼 고졸 출신이라도 고졸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은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항의 메인 투자자가 GGV 중국계 투자회사이고요. 제니리 이분이 중국 전기 오토바이 리우 실시간 스트리밍이 YY도 성공 상장시켰고 최근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 1등 투자회사인 텐센트는 지금 이 항이 아니라 독일의 릴리움 드론 택시에 투자하고 있고요. 텐센트가 니오 전기차 이빈에게도 투자했듯이 이빈은 북경대 명문대 출신입니다. 텐센트가 명문대 CEO를 정말 좋아하죠. 아무래도 인맥이나 투자받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후화즈 CEO 관련해서는 자료 검색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정확한 중국 자료 있으시면 댓글 한번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